안녕하세요. 라이트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생긴 말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사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4층 8학군이라고 칭할 만큼 소위 이야기하는 있는 집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건가 싶으시죠?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세, 전세 전전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공사가 끝나고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이 덕분에 어머니랑 정말 많이 싸우셨었죠. 사실 어렸을 때 가난한 건 크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 삼아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난을 벗어나질 못했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 20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4,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는 슈퍼에 가서 담배 한 갑만 외상으로 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슈퍼 사장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친절하고 인상이 좋은 사장님이었는데 그런 눈빛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가난을 실감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흙수저는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요즘 드라마나 웹툰에서 유행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거에 저는 이 말에 99%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같은 흙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1%의 가능성을 뚫고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게 됐었죠. 나랑 상황이 비슷한 사람인데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닐 때는 압도적인 실적을 내기도 하고 승진도 쭉쭉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른가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는 일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흙수저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방에 성공하는 것, 두 번째는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 만약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쉬울수록 첫 번째 방법인 한 방에 성공하는 것의 가치가 높습니다. 잉여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어려울수록 두 번째 방법인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게 중요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방에 성공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겁니다. 그게 뭔가 더 멋있고 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보면 한 방에 성공하는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흙수저인 사람들은 한 번의 시도에 들어가는 어떤 돈이나 시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금수저인 사람들은 무한하게 시도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만 없다면 그야말로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심지어 규모도 흙수저와는 비교가 안 되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부동산 재벌이었죠.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4번이나 파산하게 만들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흙수저는 금수저를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만족하는 분야의 경우에 한해서 흙수저도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건은 흙수저도 금수저와 똑같이 무한하게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정된 분야를 쇼핑몰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쇼핑몰이라는 분야에서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일의 시작인 소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싱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면 조건은 동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이야기지만 위탁 판매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의 쇼핑몰은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좌지우지 됐었어요.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위탁 판매라는 방법을 활용하면 무한대에 가깝게 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한대라는 소싱의 끝에 최대한 빠르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게 바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소싱을 해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매출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팔리는 제품이 정해져 있고
그걸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대량 등록이었던 거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소싱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팔리는 제품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로 생각이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내 생각에 잘 팔릴 것 같은 것들을 가져와 보기도 하고 남들이 파는 걸 따라 해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결과가 좋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소싱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소싱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팔리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한 거야.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죠.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저는 방법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 소싱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꿔보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라는 게 쌓이다 보니 소위 이야기하는 뇌피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졌었는데 그전에는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들이 안 팔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방법을 바꾸고 난 뒤부터는 소싱 성공률이 50%, 60% 이렇게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흙수저에서 벗어났습니다. 평생 가져본 적 없던 부동산을 지금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차는 자랑을 못 하겠는 게 저는 국산차를 타거든요. 물론 지금도 비싼 차를 탈 수는 있지만 차는 더 이상 제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동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국산차를 타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흙수저가 금수저와 동등한 조건에 설 수 있는 분야인 쇼핑몰을 선택했고 거기서 소싱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저와 같은 흙수저 출신이고 반드시 돈을 벌고 싶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이트온이었습니다.